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도연이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도연아, 꼭 회복하길 바래. 네, 좀 너무 가식적인 목소리야. 나도 어색해. 친절하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도연아, 꼭 낫길 바래. 좀 해봤니? 얼마나 들려? 하나는 좀 괜찮아? 야, 누구랑 얘기하니? 와, 회색깔 되게 독특하다. 이 검은색이 있구나. 오, 대박. 완전 흑백 같은 느낌이다. 나도 검은색 사고 싶다. 검은색을 뭐 채점해주고 싶다. 문방구 가면은 확인해봐야겠다. 자, 화작은 틀린 문제 위주로 좀 잠깐 봐줄게요. 몇 번 틀렸어요? 66번? 네. 66번? 66번 많이 틀렸는데? 아이고, 이거 많이 틀렸네.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서 나타난 공통점으로 오타가 있네요.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입론은 맨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맨 앞부분 보면 사회자 밑에 있는 찬성, 그러니까 이거 토론하는 것들이 좀 자주 나와. 찬성 1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그랬어. 택배 서비스랑.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제만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것은 현실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그치? 요런 얘기는 계속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의 남용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외국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약의 남용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그 약국이 막 곳곳에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약국이 진짜 워낙 가깝게 다 있어가지고 어느 동네나, 심지어 이렇게 뭐 여는 약국, 안 여는 약국 이렇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게끔은 해놨기는 해놨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막 사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막 엄청 막 영양제 무지하게 먹지 않니? 언제부턴가 영양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도 뭐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영양제를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먹죠? 유산균이랑 비타민 정도는 드시죠? 면역체계 또 뭐 하나랑 한 3개 정도는 드시죠? 이게 끊임없는, 제가 봤을 때 TV에 세대교육이 아닌가. 보통 엄마들은 6알에서 8알 정도는 먹을걸? 저도 모르게 약을 사놓고 있더라고요. 꼭 먹어야 되고, 영양제를 갖다가 6개에서 8알 정도로 저도 막 사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유산균은 필수로 먹고 있고. 지나치게 하여튼 뭐 약 나왔는데, 어쨌든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반대 1을 봤더니 일반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겠다.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또 요즘 방황하는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네. (2학년이) 됐는데 이제 내신하고 정시하면서 갈등해서 정시 공부한다 그러면서 요즘 방황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막 안 하고 막 학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요즘부터 길 잃은 어린 양이 하나 있어서 엄마가 엄청 걱정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1년이 지나면 약간 그 비슷한 고민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정시를 갈 것이냐 뭐 수시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조금 하실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잡는 게 나아요. 최대한, 왜냐면 3학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고, 정시는 시험 하나인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둘 다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수시에서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내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원하는 만큼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럼 뭐야 나 내신 망했네 수시 망했네 그럼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고 수시는 수시에 맞춰서 거기에서 대학을 또 알아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알아보면 되는 거고 정시는 수시에서 넣을 수 있는 점수에서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보험 같은 느낌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3월 때 돼서거나 아니면은 진짜 수시 점수 하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2학년 중간고사까지 1학기까지는 수시에 2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에 조금 힘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6장을 쓰거든요. 수시는. 근데 정시는 3장을 써요. 그러니까 3군데 학교를 넣을 수 있고 수시는 6군데 학교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수시는 9월쯤에 이제 막 원서 쓰기 시작하면서 합격도 미리 발표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져요. 그럼 그때 정시가 이제 또 11월에 보잖아요. 남아서 최저 보고 그리고 또 정시는 일단 재수생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현역은 수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약간 유리한 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시는 한 학교 만약에 수시 점수가 안 좋았을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시 공부예요.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저기 뭐야 우리가 요거 끝나고 우리 내신 기간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수시인 거야. 3월 말부터 들어가는 게. 자, 반대 1은 일반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라고 했어. 자, 건강을 담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약품은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듯이 쇼핑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둘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반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했던 말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꼭 잘못됐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입론을 할 때 원래 입론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자기가 뭐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간쯤에. 보입니까? 요게 이제 자기가 반론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좀 아마 못 찾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화법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밑줄을 치잖아요. 중요한 지문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반박하는 거, 주장하는 것 정도는 밑줄을 좀 치면서 내 눈에 잘 보이게끔 하셔야 돼요. 나는 안 잊어먹고 본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밑줄 치고 보시도록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문이 너무 깨끗해서 지율이한테도 아까 전에 지문 볼 때 좀 이렇게 줄 치라고 모션을 좀 취한 거야. 자, 그럼 66번 됐고 그 다음에 67번, 68번 중에서는 틀린 거 있어요? 68번? 토론에 추가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추가해서 활용하는데 그럼 여기서 내는 것은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 그래서 일반적이고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찬성 측이 입론에서 사용한다면 찬성 측의 입론에서 찬성은 외국의 구체적인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사례를 강화할 수 있죠. 그런데 3번에 보면 찬성 측의 반박에서 찬성 측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찬성 측의 반박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의상 처방전 편리한 방법으로 송부하면 오남용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여러분이 찬성 측의 반박이라는 말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마 반대측이라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거 찬성 측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찬성 측이 외국의 사례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의사 처방전을 온라인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하면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은 오남용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등록을 한다든지 뭐런 다른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근거로 쓰기에는 찬성 측의 반박으로 쓰기에는 옳지 않다. 자, 69번, 70번 중에서 질문 있어요? 얘는 괜찮았니? 오케이. 71번, 72번은? 71번. 나의 대화를 바탕으로 밑줄. 나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나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하거나 고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나의와 가를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문 계획을 했고 이 장문 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쵸? 그러면 거기 반영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되도록 자세하게 나열하라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치? 그치? 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자기소개 상담 요원의 자제가 관련 없는 내용은 담을 필요가 없어.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 중 상담 요원의 자제과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쓰면 돼 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의 말씀 하나, 둘, 셋, 네 번째 말씀에 보면 보입니까? 그런데 글을 쓰는 목자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되도록 자세하게 나열하면은 선생님의 말하고 맞지가 않죠? 이런 거 들리면 안 돼요. 72번. 72번. 기억 중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 니은을 반영해서 글을 써보았다. 자, 기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 상담 요원으로 갖춰야 될 여러 자질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무엇을 했다? 니은을 반영해서 학교 생활 중에 상담용 활동과 관련 있는 유의미한 경험이나 활동을 넣었다는데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약간 함정의 답안이 있을 수 있다. 끝까지 좀 잘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적합한 답이 좀 있었을 거거든요. 너는 지금 몇 번을 했어? 3번. 3번이라고 했어? 저는 평소에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친구들도 저와 말하면 고민이 다 풀린다고 그랬고 이 능력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고 투정을 부리면 자 그런데 친구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거하고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뭐만 하셨다고 그랬어? 빙글에 웃기만 하셨어. 빙글에 웃기만 하셨다고 해서 갈등이 풀려질까? 그래 잘 듣는 소양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담 또래는 친구가 좀 뭔가 정확하게 너에게 어떤 고민을 풀어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근데 3번은 너무 듣기만 해주잖아. 4번을 보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풀린다고 하는 경험을 좀 예시를 잘 썼죠? 끝까지 좀 읽어봐. 73, 74, 75 73번 엥?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두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자. 저의 강점은 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갖고 있고 주저함이 없고 따라서 이 어려울 것 같은 의견이 많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칭찬을 했고 그러한 도전 정신이 때때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중간에 나왔죠? 단락 나눠서 밑줄 안 칠래? 야 누가 봐도 맨 앞에는 저의 강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줄 치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75번은 어때? 괜찮았어? 부적절한 사동 표현이 사용되면서 소개시켜도 잘못됐지만 소개시키게 하는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소개시켜가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네. 소개하는으로 고쳐주세요. 자, 문법 의문의 체계 이론편. 자, 의문의 체계 이론편은 여러분
학교에서 1학년 내신의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 음운 부분 그리고 음운의 변동 부분.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까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음운의 체계까지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운의 체계는 쉽게 말해서 음운의 체계는 오른쪽에 딱 보시면은 59쪽에 보면 자음표 보이죠? 그리고 뒤에 딱 보면 60쪽에 보시면 모음표가 보이죠? 이 두 개가 음운의 체계, 표.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신에서는 이 두 개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문제도 물어보는데 음향과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에 음향, 음성, 음운 그리고 음성과 음운의 공통점과 차이점 있죠. 이거 객관식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음향은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분절적인 나눠지지 않는 소리, 글자로 표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음향인 거고요. 음성은 인간의 발음기관. 자, 음성은 인간의 발음기관. 소리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고 글자로 표현이 가능한 게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과 음향의 차이점도 아셔야 되겠고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밑줄, 말의 뜻을. 그래서 음운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여기도 형광펜. 자, 음성과 음운을 보시면 음성과 음운의 공통점은 사람의 소리, 분절적인 거, 체계와 구조가 있고 소리의 최소 단위가 공통점이다. 차이점, 음성은 물리적 개인적 소리, 사람마다 다르고 의미와 무관하고 실제 발음기관을 통한 소리. 자, 근데 음운은 봐봐, 추상적 소리, 추상적, 관념적, 사회적 소리 있죠. 추상적 소리.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음운과 음성을 구별하는 건 둘 다 음운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 둘 다 사람의 입인데 다른 것은 음운은 추상적, 관념적, 사회적 소리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쌀 이런 거를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읽으라 그러면 살 이러거든? 살 씻어서 밥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살 씻어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음성으로는 다르게 발음이 됐지. 네. 근데 우리가 음운으로는 문맥으로는 그거를 쌀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발음을 조금 약간 세게 하더라도 또는 사투리를 쓰더라도 우리가 막 추측해서 알아내지.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음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유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지. 내 머리로 추측을 해서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다. 변별적 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음운의 종류를 보시면 음소와 운소가 있는데, 자, 음소와 운소가 있죠. 음소, 운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운이에요. 음소, 운소 그래서 음운이에요. 그러면 음소는 소리마디의 경계가 그어지고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음하고 모음은 솔직히 이거 자음에서 지읒하고 아하고는 분리가 되지. 뭐 이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옆으로 쓸 수 있잖아. 분리가 되지.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가 되지. 그래서 분절 음운이라 그래. 그런데 자,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별해 주거든. 음운은 음소와 운소는 둘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뜻을 구별해 준다. 뜻을 구별해 준다. 그리고 소리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눈이라는 글자하고 눈이라는 글자하고는 앞에 있는 눈에는 선생님 점 두 개를 찍었죠. 이 점 두 개 찍었다는 것은 뭐야? 길게 소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 길게 소리하는 눈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 거고 짧게 소리내는 이 눈은 뭐예요? 사람의 눈인 거죠. 근데 소리의 길이로 인해서 뜻을 구별하게 됐죠. 그래서 운소인 거야. 소리의 길이. 이해되니? 그런데 이 소리의 길이는 만약에 이 긴 소리를 떼버리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비분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이 눈이라는 자음과 모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떼어서 구별해서 얘는 자음이야
얘는 모음이야, 얘는 자음이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비분절은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어떤 소리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어떤 소리가 긴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모국어 화자라서 한 번 들으면 딱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이랑 굴이랑 어떤 굴이 더 짧은 굴이야? 그래, 이 굴이 짧은 굴인데 이 굴이 뭔 굴이야? 어떤 굴이 더 짧은 굴이야? 굴. 어떤 굴이 긴 굴이야? 굴. 그래. 그러면은 그치, 하나가 짧고 하나가 길겠지만 어떤 굴이 짧은 굴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굴? 먹는 굴. 그렇지! 먹는 굴이라는 거 한 번 들으면 딱 알지? 그래서 요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내가 예시들을 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말. 이거는 문제 풀어갖고 어떤 소리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 소시 요렇게 중간에 긴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 사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 소리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의 길이 운소는 비분절 우문이다. 고저, 높낮이, 장단, 길고 짧은 거 강약인데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솔직히 고저는 표시 못하잖아요. 강약도 구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단만이 시험 문제에서는 나와요. 어떤 소리가 긴 소리인가. 장단만이 시험 범위에 나온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탕구 굴, 꿀, 둘, 물, 불, 술, 줄, 풀, 울. 자, 여기서 의미를 변별해주는 거, 뜻을 변별해주는 요소는 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발벌볼불에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거는 뭐였죠? 모음. 박박, 반반, 의미를 변별해주는 요소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자음이죠, 이것도. 받침의 자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음표와 모음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표인 거야. 자,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발음하는 위치인 거고, 좋은 방법은 발음하는 방법이야. 좋은 위치는 위치, 좋은 방법은 발음하는 방법. 그럼 그 밑에 좋은 방법 있죠.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파열음, 하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죠. 요거는 내신에 들어가면은 이 좋은 방법에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어떻게 나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파열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표만 아는 게 아니고 파열음은 막았다가 공기의 흐름이 폐에서 올라온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는 게 파열음이야. 자, 브가 파열음이거든. 브를 발음해보면 폐에서 공기가 올라오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입을 막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히지 공기가. 공기의 흐름만 보면 막히지. 그러다가 입을 탁 벌리면서 브 하고 터지죠. 그게 파열음인 거야. 스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봐. 스 하나도 막히는 데가 없어. 다만 이 사이로 스 이렇게 삐져나오지. 공기의 입장에서는 이빨 사이로 이렇게 비벼서 나오잖아. 그래서 마찰을 한다 그래서 마찰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찰음은 쓰 하나니까 마찰음을 외우는 것도 괜찮아. 그 외의 거는 파열음이니까,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파찰음이라고 있어. 파찰음은 즈 하나야. 즈인데, 즈는 파찰음은 뭐냐면 막혔다가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나는 거. 그러니까 마찰음하고 파열음하고 같이 있는 건데 즈를 발음해보면 즈를 발음하면 브하고는 달라. 만약에 즈를 브처럼 파열음으로 발음하려면 이래야 돼. 그치? 즈는 이 사이에서 한 번 더 마찰하지. 근데 즈 나오기 전에 공기의 흐름이 어떠니? 입안에서 즈 나오기 전에 막히지. 막혔다가 즈를 하는데 파열음처럼 빵! 브!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이로 막혔다가 이 사이로 즈! 하고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마찰음하고 파열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파찰음이라 그래. 공기의 흐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양수는 입술 소리는 무, 브, 프를 발음해보면 무, 브, 프. 선생님 지금 입술을 움직였잖아요.
수능인 거야. 그러니까 입술을 안 쓰고 브를 발음할 수 있으면 내가 당장 수업 끝내줄게 지금. 치킨 한 마리 사주고 그냥 막 다 그냥 치킨 먹어 그냥 떡볶이 먹어 놀라도 돼. 입술을 안 쓰고 브. 해봐도 돼요? 입술을 안 쓰고 브. 안 된다고. 이거 될 수가 없다고. 너 입술만 오면 안 된다. 원래 세종대왕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드셨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알겠어? 뭐 안 된다고. 안 돼. 이런다고. 푸도 입 안 쓰고 해봐 그러면 이러고 있다고. 안 된다고. 치조음은 혀 끝이 윗 잇몸에 붙는 거. 자, 혀 끝하고 윗몸이라고 써놓으세요. 잇몸. 그러면 혀 끝이 잇몸에 이 뒤에 붙잖아. 그치?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지. 그래서 위치가 잇몸인 거야. 경국의 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혀를 바로 위에다 대면 약간 딱딱한 부분 있죠. 그게 경국애야.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국애. 그러니까 즈를 발음해보면 왠지 한 이쯤에서 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 같잖아. 즈. 그게 거기가 경국애고, 그 다음에 그는 약간 더 뒤지. 약간 뒤지. 그러니까 그를 발음해보면 어떡하니? 약간 뒤로 나오지. 기억이. 그래서 걔는 여러분 딱딱한 데서 약간 더 뒤로 넘으면 약간 말랑말랑 돼 있어요. 오래 하면 간지러. 더 뒤로 넘기면 목젖. 못 만져요. 만진 애가 한 명 있긴 있더라. 선생님 저 목젖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 혓바닥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 연한 기억이 연국에. 그 뒤가 괜히 노력해보지 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혀가 도령령이 아니라고. 연습하지 말라고. 자기 목젖 만지려고 막 혀로 연습하지 말라고. 자, 비음은 호로 나는 소리야. 호로. 그래서 너 미워로 외우면 돼. 호로 나는 비음은 뭐라고? 너 미워. 너 미워. 알겠어? 네. 너 미워. 아니야. 혀 짧은 소리 내지 마. 막 이러잖아. 그치? 네. 혀를 갖다 잡아다 뽑아버린다. 막 이러는데 그 비음 내는 거야. 말랑. 이렇게 귀여운 막. 벌써 흐뭇해? 남자들이 이렇게 애교에 좀 약하다니까. 재원이 벌써 흐뭇해갖고 너무 이렇게 해서 아니야 하지마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근데 너는 웃고 있잖아. 역시 남자들은 애교에 약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여학생들은 남자를 이제 꼬시려면 애교를 뿌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도연아 못 볼 거를 보이게 했네. 자, 그래서 비음은 너 미워. 뭔지 알겠죠? 너 미워. 유음은 뭐냐면 혀 사이로 흐르는 소리. 르 같은 경우는 혀 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애들 있더라. 이거 해보라 그러면 야, 안 돼. 나 알아. 얘 시켜봤는데 저번에 너 이거 안 되잖아. 드드드드드 이러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는 애들 있더라고. 지율이도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 좀 이렇게. 안 된다. 야, 이렇게 정확한 르르르르르는 처음 본다. 야, 노력했다. 르르르르르. 그거 아니랄까. 이렇게 혀가 이렇게 떨리는 거야. 너무 된다. 재원이는 되는 것 같아. 서진이 안 되죠? 된다고? 좀 안 되는 표정인데. 오, 된다. 오, 완전 잘 된다. 완전 잘 된다. 너무 안 되는가 봐. 르르르르르르르르. 왜 안 되지? 진짜 안 되지? 왜 안 될까? 안 된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발음할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얘도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연습해보세요. 연습하면 되려나? 아, 그것도 궁금하다. 너 1년 동안 한번 연습해봐봐. 1년 동안 맨날 계속 해봐봐. 그 요령을 모르는 거 아닐까?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팍 이렇게 내보내면 된대. 1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은 1년 동안 내가 나중에 또 이렇게 써먹으려고. 야, 이거 안 되는데 1년 동안 연습해서 되네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1년 동안 하니까 되더라. 막 이러면서. 자, 유음까지 다 됐죠?
그래서 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 표 외울 때, 자, 여자 버전, 그러니까 여기도 위치를 보면은, 얘들아,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게 입술, 잇몸, 경국의, 영국의, 후두.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 표를 보면. 그치? 네. 그렇게 외우면 되고, 또, 바다사자가, 된소리 빼고, 파티 축하해, 마누라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죠? 좀 남자 버전으로 하면, 배드신 조금 해, 마누라야. 다 외웠죠? 이거 1초만 외우지. 자, 문법은 이렇게 쉽게. 그런데 내신에서는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하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모음 보죠. 모음은 공기가 모관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서. 자, 근데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모든 모음은 뭐다? 울림소리다. 그러면 단모음에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을 외우면 되는데, 전설이를 데리고 과일 주스집을 갔더니 과일 주스에서 전설이한테 물어봤어요. 전설아, 무슨 주스 사줄까? 그랬더니 키위 제외해 이랬어요. 전설이는 뭘 싫어한다고요? 키위 제외해. 됐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러자 후설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금붕어 좋아! 후설이는 사천 아이였던 거예요. 주스집 가가지고 얘가 나 키위 제외해 이랬더니 후설이가 금붕어 좋아! 이랬어요. 후설이는 4차원 아이였다. 외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이모음이 합쳐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모음에 W가 선행이 되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와라는 글자는 반모음인데 와가 이렇게 좀 작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도 아에 반모음인 요거 하나가 더 붙은 거야. 근데 요거를 표시하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하는데도 반모음 이렇게 표시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반모음 2로 기호상 이렇게 반모음 2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하는 건 좀 그래서 반모음 5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5하고 2는 무슨 표시다? 5하고 2는 반모음이다 이렇게 표시면 돼. 반모음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전설은 무슨 뜻이냐면 혀의 전설에다 써놓으세요. 혀의 최고점.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게 전설이에요. 후설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발음 한번 해보면 이하고 우를 발음해보면 이, 우. 우를 발음하면 확실하게 우 하면 혀가 뒤로 딱 당겨지죠. 혀가 뒤로 딱 당겨지면서 나의 혀가 가장 높은 위치를 생각해보면 뒤쪽이야. 우. 이는 그러다가 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그러면 약간 양쪽이 약간 이 앞쪽으로 약간 나가죠. 그래서 혀를 중간에 기준으로 해서 이우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 뒤쪽에 있으면 뭐다? 우선. 됐니? 자, 그 다음에 평순하고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모음은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거 고모음이겠죠? 평순하고 원순은 어떻게 나눠지면은 평은 입술이 평평한 거야. 원순은 입술이 둥글게인데 둥글게 오므려서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한 친구들이 맨날 둥글게만 공부해서 평순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같은 경우 아는 이 우리 입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럼 입이 둥그렇게 보이지. 그럼 이게 평순이야 원순이야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원순의 뜻은 뭐라고? 둥글게 오므려서. 그러면 아는 평순이에요 원순이에요? 평순. 그렇지. 그러니까 원순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므려서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은 딱딱하게 공부하지만 이렇게 야매로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거를 터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게 중요해. 쉽게 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둥글게 오므려서 그러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반모음의 개념,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자, 거기 형광펜.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는.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그 부분.
비분절 음은 소리 길이.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을 특별히 길게 소리내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한 경우가 많은데 길이는 뜻을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자음과 모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라고 해서 긴 소리 여기 나와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음운의 정의가 뭔지, 분류는 음성과 음양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자음표는 어떻게 그리는지, 모음표는 어떻게 그리는지 정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잠시만. 도연아, 이제 다른 영상으로 만나볼게.